40에서 50대의 중년 남성에게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암이 간암이란 기사를 읽었어요. 저도 40대라 그런 기사를 보면 덜컥 겁도 나고 갑자기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간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생활습관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강남은 중년층에서 가장 두려워하면 암 중에 하나입니다. 매년 1만 명 이상이 간암으로 사막을. 일단으로 통계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은 지름이 1cm 이상으로 커져야만 진단이 가능하지만 간암은 크기가 한 10cm가 커져도 특별한 증상이 없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견이 늦어져서 말기에 발견되어지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주로 잦은 음주와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지방간이 나 간염 등과 같은 간질암에 걸리게 되거든요. 간경화를 지나서 간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악화될 위험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평소 간은 관리가 아주 중요하겠죠. 간 건강을 지키는 생활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간이 좋아하는 생활습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 이야기는 자주 하는 편인데요. 묻은 영순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담즙의 생성과 배출이 잘 안 되어도 지방간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담즙 행성과 분비가 잘 되려면 영양육법보다는 물 마시기입니다. 담즙 생산이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탈수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 사실조차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담즙으로 배출되어지는 수분의 양은 하루에 양 500에서 1800ml 정도 되는데요. 물이 부족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담즙이 끈적끈적해지고요. 감 집안에는 콜레스테롤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담즙의 점도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당연히 끈적끈적한 콜레스테롤이 담관을 막게 되는 일이 생기고 담즙 배출이 언어하게 되지 않게 되겠죠. 탈수가 생기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에서 흡수된 포도당은 각 문맥을 거쳐가지고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남은 포도당은 말초 조직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몸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치게 되고요. 별표우도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의 흐름이 느려지게 되며 세포의 영양 공급뿐만 아니라 산소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제대로 이용되지 못한 포도당은 다시 간으로 운반되어지게 되어서 중성지방으로 저장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나 보면요. 지방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체포에 포도당과 지방을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되어 산소와 수분이 충분해야만 합니다. 세포는 세포막의 콜레스테롤 함량을 변화시켜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의 물을 내보내기도 하고요. 보내기도 하면서 수분의 양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수분 부족으로 주변 환경이 건조하게 되면 세포 내부의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막의 기공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수분이 충분치 못하면 세포는 콜레스테롤을 세포가 게다가 비축하고 가래에서는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콜레스테롤 생산량을 더 늘리게 되는 것이죠. 물만 자주 드셔도 담즙 생성과 배출이 잘 되고요. 췌정액 생성에도 도움이 될 뿐말을 합니다. 이상 운동이 활발해져서 소화불량이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시는 물 한 잔은 노폐물 배출과 우리 몸을 해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서 간의 부담도 덜어주기 때문에 아침에 꼭 물 한 잔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어떤 물을 드셔야 되냐고요? 건나물TV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리 음양탕을 드신다거나 네모 물을 드시는 것들을 적극 추천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탄수화물 그 중에서도 특히 과당을 줄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생성이 됩니다.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신다 해도 간과 세포에서 콜레스테롤 대사가 잘 안 되게 된다면 고지혈증과 지방간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대사가 잘 되게 하려면 내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담적 생성과 분비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간에 지방이 많이 쌓이는 것을 막을 쓰시려면 지방이 많은 식사도 피하셔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중성지방과 VL1이 많이 생성되게 됩니다. 생성된 중성지방은 에너지로 쓰여지게 되는데 뜨고도 남은 중성지방은 지방세포에 저장되기도 하고요. 암은 포도당과 과당은 간으로 가서 글리코겐이 중성지방으로 간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과당이 정말 문제가 되는데요. 포토존학은 에너지원인 ATP를 만드는데 약 80% 정도 사용이 되고요. 간에서 약 20% 정도만 대사가 되는 반면에 과당의 경우에는요, 99% 이상이 간으로 이동해서 중성지방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포도당을 많이 드셔도 지방단이 쌓일 수가 있지만 과당을 많이 드시는 것은 지방간을 만드는 데 치명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지혈증이나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은 음료수 라든지 아이스크림 간식류는 반드시 끄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장 건강에 신경 쓰기인데요. 지금 간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자율 신경 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닙니다. 잔은 간과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장의 유익균 여간의 해독 기능을 많은 부분을 대신합니다. 음식으로부터 들어온 독소를 중화시켜 주기도 하고요. 유해균으로부터 장을 보호하는데 장내 유익균이 부족하게 되면 간의 해독작용을 대신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에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유익균의 집과 먹이가 되어지는 채소나 해조류, 그리고 저항성 정분이라든지 아니면 콜라겐 젤라틴을 자주 드시고요. 유해균이 좋아하는 과당과 같은 단순하게 섭취는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밀가루의 경우에는요, 체질에 따라서는 잔 누수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지만요.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누스가 발생하게 되면 장에서 독소와 노폐물을 막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간에서 더 많이 처리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간을 위해서라면 장 건강에 좀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오버를 하지 않기입니다. 첫 번째 오바마 안 되는 것은 드링킹입니다. 과음이 적화 습관성 음주나 폭음되거든요. 간 건강을 저해시키는 주원인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간에서 알코올이 해독되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야상 2일에서 3일 정도라고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마시는 술은 간의 과부하를 가져와서 간 기능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 혼술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요. 조금이지만 매일 드시는 것은 간에는 무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드시는 것은 과음 화성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 5번은 오버 1등입니다. 과식하지 않기, 과거한 탄수화물이나 지방 등 고칼로리를 자주 섭취하시는 식습관은 비만을 유발하게 됩니다. 간흥에 중성 지방이 끼는 지방간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비알콜성 지방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지방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5번은 오버워킹입니다. 로즈과로 내 인들의 숙명과도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쌓이는 필요 없는 단수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피로는 간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신호이기도 하죠. 마지막 후 5번은 오버베이징입니다. 노화조 도화 이대의 수명 이지러진 만큼 노화가 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간이 과거보다는 수십 년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건강한 노년을 위해 30여 원활한 해독과 배출을 통해서 신인 회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미리 반을 관리하셔야 다음으로는 불필요한 약을 드시지 않기입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약을 드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불필요하게 먹는 약은 오히려 간에 해로울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간은 우리가 복용하는 약을 해독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요즘은 약을 장기간 처방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의사의 처방이 없이 약을 드시는 것은 요금 아셔야 합니다. 가끔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데도 간에 무리를 주는 건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는데요. 일단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시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간이라든지 콩팥이 라고 하죠. 이런데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요금에 들어있는 성분에 따라서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이라든지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드립니다. 오늘 차이가 알려드릴 내용은 간이 망가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망가지기 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간이라든지 신장이 좋으신 분들은 피씨는 모든 음식에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신 후에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